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그리고 상동에 와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이즈 한아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윤미영 대표님을 찾아뵈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윤미영 대표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본인의 진솔한 경험담과 함께 노하우도 살짝 기뜸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윤미영 대표님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기 신도시 중 하나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앞에도 아파트, 뒤에도 아파트, 또 양옆에도 아파트, 완전 사방 삥 둘러 아파트로 쌓여있는 이곳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복 많은 여자 부동산이즈 한아름 공인중개사 대표 윤미영입니다. 떨리세요, 대표님? 네. 왜 떨리세요? 대표님 여기 나와버리잖아. 늘 언제나 함께하는 이 공간. 카메라 때문에 떨리네요. 카메라 때문에 떨려요?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대표님한테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부동산이즈 파트너가 되셨잖아요. 부동산이즈에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있죠. 있어요. 그럼요.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좀 더 고급지게 하고 싶었어요.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인 부분을 보면 부동산 이즈를 통해서 한 간판, 또 외관의 썬팅, 내 사진이 떡 붙어있는 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차별화가 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변의 부동산에서들 구경 오기도 하고 저 대표가 누군가 궁금해하고 굉장한 관심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 만족. 자,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넘고 싶었어요. 내가 부동산 이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밖에 못 주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이즈를 통해서 좀 더 고급진 또 고품격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되게 외로운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로 묶여있는 대표님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오래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조용준 교수님 때문입니다. 교수님을 너무 신뢰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라면 나도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 이즈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대표님. 역시 탁월한 선택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딱 왔는데 진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렇죠? 네. 빨간색 자켓. 그러니까요. 네. 그 네오비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자 동시에 부동산 이즈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프로필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뢰를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곳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잘 통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좋구나.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대표님은 지금까지 이제 중개업을 조금 되신 것 같아요. 개업하신 지가. 네. 언제쯤 개업하셨는지. 계약은 실례지만 조금 하시긴 하셨는지 걱정이 돼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업은 2024년 2월 5일 등록을 했습니다. 와, 그럼 이제 몇 달 안 됐네, 진짜. 네. 3개월 좀 넘었는데요. 네. 계약은 현재 13건 했습니다. 경이로운 숫자네요, 3개월에.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하면 정신없지 않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네. 바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여러 가지 계약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첫사랑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네. 부동산에서도 첫 계약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요. 대표님의 첫 계약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첫 계약도 바로 저 썬팅되어 있는 제 프로필 사진 덕분에 되었습니다. 물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보고 갔는데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단독 물건이어서 또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명절이었거든요. 명절이었고 그분이 시골을 내려갔어요. 이미 명절 전에. 근데 이 집을 계약하신 분은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명절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떠나셨어. 그러니까 이제 비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비번을 받아서 한 적이 별로 없어서 과연 비번을 줄까? 사실 말하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봤죠. 계약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좀 죄송한데 비번을 좀 주실 수 있을까 했더니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흐르다가 네 드릴게요 하고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본 집을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추후에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번을 드린 거는 사진 때문이었다고. 저렇게 얼굴을 걸고 하시는 분이면 충분히 믿을만 하다. 문제될 게 없겠다. 이렇게 해서 첫 계약을 했습니다. 사진이 또 네. 큰 역할을 담당하는군요. 그럼요. 와,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좋네요. 대표님의 특히 그 저 빨간 네, 맞아요. 빨간 자켓. 좋습니다. 네네. 자, 대표님 개업하기 전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에 창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수많은 지역 중에 대표님이 부천시 원미구를 선택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실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싸서 들어왔어요. 그 월세가 싸고 초기 비용이나 기타 유지할 비용이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멘토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부동산 사장님. 그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괜찮은 자리가 나왔는데 한번 보자고. 그래서 별로 안 내키는데. 근데 얘기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와서 봤더니 월세 가능하겠는데? 근데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이네 또 거기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막 돈을 다 박박 긁어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보니 이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입지가 너무 좋아요. 7호선과 1호선 사이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상권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어요. 백화점도 있고 뭐 쇼핑센터, 터미널, 기타 등등 인프라, 법원, 뭐 시청 다 있어요.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천에 오래 살았는데 아이들 학원을 일로 보내요.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이곳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한 가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은데 가격은 싸요. 도전해볼 만한 거죠. 매매든 전세든.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3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입지 조건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복 많은 여자라고 했는데 정말 복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역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대표님한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우리 한아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지 더불어서 이런 분들이면 대표님 사무실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부류라고 딱 특정 짓긴 어려워요. 젊은이들, 혼자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원룸, 투룸, 반달마을에는 그런 작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초기 자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혼을 시작하기에 입지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셔틀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삼성을 다니는데 셔틀버스가 여기 송내로 와서 그래서 여기서 집을 얻는다고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대로 어디 가기 너무 좋으니까 또 이곳을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고객층은 아이들 있는 가정들,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이곳에서 키우기 너무 좋거든요. 여기 복사골 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 진짜 문화적인 것도 저렴하게 다 누릴 수가 있고 공원도 있어서 어디 멀리 안 나가도 되고 또 웅진 플레이 도시가 또 있어서 거기 또 애들 또 할 수도 있고 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 키우고 또 저쪽으로 또 넘어가시고 택지로 넘어가시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좀 젊은 분들, 신혼인 분들, 아이들이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들 키우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 안에서 순환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맞죠? 네. 저도 아시는 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네,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워낙에 다양해서 뭐가 어렵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대표님도 나름대로의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시달린 값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계약인 것 같아요. 그 계약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계약 언제 하고 언제까지 어디 가자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가고 있는데 근데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까지 어떻게 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제가 뭐 돈 계약금 이런 거 가져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하얘졌어. 아 계약금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안 갖고 왔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일단 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그 주인분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그분이 또 광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주인분이. 그러니까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을 다음 주 수요일에 붙여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경우여서 없다는 것 자체에 제가 그냥 하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전달을 안 했나? 그리고 막 뒤져봤어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금도 10%인데 5%만 안 되냐 그래서 또 그걸 딱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5%로 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구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똑같은 분. 이분인데 하루 정도 청소를 하고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잔금이 되냐? 된대요. 주인이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지. 또 막 합의를 했어. 하루만 먼저 이제 10만 원 정도만 그 다음 날 주고 잔금 다 치르고 입주 청소하고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주인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막 이사 가기 전날 왔어요. 인사차 막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 하고 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절레절레 내려앉아. 그게 느껴져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지. 내일 동시 상환이다. 그래요. 제가 그걸 확인 안 해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주인하고 돈 받는 거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아직 안 했대요. 빨리 확인해봐라. 주인이 짐을 다 빼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그 다음날 입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이삿짐센터에 빨리 전화해봐라. 하루 땡길 수 있는지. 그랬더니 안 된다. 방법은 그냥 빨리 땡겨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빼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다 갖고 다 돌려서 전화를. 내일 가능한가요? 가능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날 제가 10시 반에 퇴근했어요. 그거 해결해요. 네. 와, 그래도 해결했어. 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미라클이네 진짜. 그게 뭘 느꼈냐면 부동산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구나. 한 번 나면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빼가지고 가고 또 그 앞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죠. 연쇄 사고죠. 너무 부담감과 책임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했구나 하는 그 안도감과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순발력, 센스, 순간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주 대표님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제 옛날 부동산 했던 초창기 경험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래에 있어서 꼭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참 쉬운 직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새삼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대표님,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대표님만의 중개 노하우나 꿀팁 이런 거 있으시면 살짝 귀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오픈한다 그러면 막 부담만 엄청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팁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정말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내 집을 파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알아봐 주세요. 이것도 찾아갖고 물건들을 사장님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 초심 그걸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보다 보면 고객들이 잊어먹어요. 뭘 봤는지 헷갈려하고 이게 이거였나요 사장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장을 오시는 분한테는 미리 자료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엑셀 자료를. 오늘 볼 물건, 금액, 뭐 일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특징, 그리고 시간, 그리고 평면도하고 배치도, 단지 배치도. 이걸 엑셀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이미지로 해서. 그러면 손님들이 자기 여태까지 집 얻으러 다녔지만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는 저도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보고 가면 되니까. 그 다른 부동산도 다 거기다가 써놓거든요. 옆에다가 부동산도 써놓고 부동산 전화번호도 넣어놔요. 근데 그건 이제 숨기기 해가지고 고객한테는 그 정권만, 제 화면에는 부동산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한다고 하시면 이 정도? 오, 엄청난 노하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표님이 진심이 통한다라는 말씀 100번 동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중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개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마음이 충분히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문자 하나, 그런 작은 평면도 하나 이런 걸 보내줌으로써 아, 저 사람 진짜 날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먼 지역에 네. 집을 구할 때도 사장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그 송도였어요. 송도. 그 문제가 생겼던 그 상동에서 송도까지.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충분히 대표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개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이 먼저 오픈도 하셨지만 사실은 소금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까지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 중개사무소를 먼저 오픈한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창업이나 개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해라. 하지만 혼자 하지 말아라. 부동산 이지와 함께 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자격증을 따고 바로 부동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오비를 하면서 네오비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실장 일을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네오비가 아니었으면 부동산 실장을 시작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잘했고 실장을. 창업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창업은 또 어떻게... 근데 창업을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했지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사실 부동산 이지였어요. 부동산 이지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그 자격증 이후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을 부동산 이지와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씩 없애고 또 자신감 있게 비빌 언덕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새로 부동산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을 하라. 하지만 함께 해라. 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오늘 인터뷰는 진짜 짠하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롭죠? 저 부동산 중개업이 외로운 직업이고, 그리고 또 어디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볼 데가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혼자보다는 더불어 함께 갈 때 오래 갈 수도 있고 든든하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인데요. 부동산 이지가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환경적인 거, 외관적인 거 만약에 저 혼자 했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과 이런 썬팅은 절대 나올 수 없었어요. 저 네온 사인, 네옵이라고 써 있는 것도. 그리고 이 안에 저 공인중개사 윤리 강령도 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연구하고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 혼자였다면 하나도 없었겠지,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사람들 다 오면 다 물어봐요. 저게 뭐냐, 어떻게 했냐, 나도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당연히 혼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이 그냥 생겨요. 이 외관적인 것만 제시하는 것으로도, 그리고 명함 하나로도. 전 그 명함도 너무 예쁘거든요. 누가 이렇게 예쁘게 명함을 하겠어요. 사진을 넣어서. 부동산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약도. 저 사진 덕분에 계약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사진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러죠. 혹시 실물 보고 실망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요 앞에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제 사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빨개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여기 성경 아파트거든요, 바로 앞에. 여기는 나한테 전화 다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 보면 대부분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공동을 했는데 20년 되신 분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적 공부가 필요하다. 네, 부동산 이지에서 강제적 공부를 시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조찬 모임에서도 아주 실무적인 거, 좀 아리까리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전문가적으로 다뤄주셔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또 나는 연차가 갈수록 더 그 전문가에 가까워지겠구나. 그리고 시시때때로 계속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세월들이 쌓이면서 정말 고객들에게 정말 품격 있는 고품격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또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한테 부동산 이지가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도 느껴지고 만족도 느껴지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아. 건강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시던데 꼭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원미구 상동에 하다름 공인중개사 오픈하셨잖아요. 앞으로 대표님의 부동산 중개업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소공으로 일을 할 때 두 군데서 일을 했거든요. 하나는 소사역이고 하나는 강남이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인 데서 일을 했는데 소사역 같은 경우는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월세 500에 몇십만 원, 20만 원이에요. 천에 한 30만 원 이런 것들을 구하셨고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집을 보러 다닐 때 정말 까다롭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하면서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랬는데 제가 양쪽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1000의 20이 그분의 전재산, 300의 10만 원도 그분의 전재산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강남은 막 전세가 15억이고 매매는 2, 30억씩 해요. 그것도 그분의 전재산이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소중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저한테 오는 손님도 다양하잖아요. 월세를 얻는 분도 있고 전세 또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동산은 다 전재산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그 중요함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그곳에 만족해서 나와 함께하면 믿을만하고 정말 기쁨을 한아름 주는 한아름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아름의 또 남다른 단어의 의미를 또 여기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인터뷰 쭉 한번 진행해 봤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또는 창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 또 창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이즈 부천 상동지점 윤미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입니다. 공동중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윤미영 대표님과 함께 멋진 공동중개, 멋진 결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중개업을 위해 화이팅으로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자, 한다른 부동산 화이팅!